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팅 홀딩스 의장, 국가경제개발진흥원 사무총장, 한국온라인광고연구소 대표, 닥터 스웰스 대표, 현재 20개가 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두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두환입니다. 네, 킹메이커 오두환으로 불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 작가 오두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동생이에요. 동생이고 예전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가봤고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회사에 가봤어요. 엄청나게 큰 공간에 몇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어깨가 올라가 있든가 거만하고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친근하게 직원들과 어울려서 아, 이런 대표도 있구나, 이런 CEO가 있구나라고. 원래 성격이 좀 그런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회사라는 공간이 사실 노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놀면서 같이 즐겁고 웃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은 되어 있고, 유토피아 같은 상상을 좀 했었는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 중입니다. 제가 강연장도 가봤고 책도 봤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 스스로가 평범 이하의 인생이었지만은 이것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던 게 이거였어요.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게 보이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을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코로나 때였으니까. 코로나 때는 제가 돈이 많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집을 팔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집도 팔고 하는데 돈이 제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인 사람들을 제가 뜯어봤어요.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지? 계속 이제 뜯어보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 부자들의 공통점은 다 진짜 똑같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개념 자체를 알든 모르든 그거를 드러내고 했든 아니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체득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다 있는 거구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싸가 되고 싶어? 뭐 나한테 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돈을 벌어다 주는 형태였구나 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인지도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인지도는 도대체 그냥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인지도를 만들어주는 것을 생각하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그런 뭐 기획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능력자로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남한테 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지금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네네, 그런 업체가 좀 생각보다 없다. 성공하는 거는 실력만큼이나 이렇게 인지도가 더 중요하구나. 그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은 뭐야, 그러면은 실력도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면 사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정진하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계세요. 요리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 주부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책 보고 뭐하고 하면 줄줄이 레시피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력을 키우는 거하고 다른 데 가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하고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높아서 그 실력 쪽에 끝판왕을 찍으신 분들은요, 그 많은 대학교들이 거기에 대학 교수님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다 각 분야에서 십수년간 노력을 했고 그 분야에서 정점 찍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인지도를 통해서 많이 버시는 분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름된 말만한 뭐 김경영 교수님이나 뭐 이런 몇몇 스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만 실제로 제대로 많이 돈을 벌고 있고 제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실력이 돈으로 환산되진 않더라. 엄청나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을 키우느라 부자가 되는 훈련을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지도를 가지는 훈련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럴 거면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실력에 100점이 있고 인지도가 100점이 있으면 대부분은 실력 100을 키워놓고 인지도를 10점 이하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실력인데도 인지도가 없으면 안 부른다.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백종원 선생님 얘기해볼까요? 지금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리계에선 정점을 찍었다 라고 혹시 보시나요? 백종원 선생님보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으로 했던 요리하시는 분들조차도 백종원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럼 실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측정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과연 산출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적어도 내가 돈에 관심은 있는데 이 실력 키우는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뭔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만나본 분들 중에서 실력이 있었는데 인지도가 없어서 돈을 못 벌고 있다가 브랜딩을 통해서 확 바뀌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에 속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업인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인지도가 없잖아요. 안 불러줘요. 그리고 병원이 망하고요, 변호사 사무실이 망해요.
실력이 좋은데도. 네, 실력이 좋은데.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페이닥터로 막 부르고요. 왜? 실력이 좋으니까. 월급쟁이잖아요. 뭐 월급쟁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결국은 실력이 진짜 좋은데 그 사람이 그냥 개업만 하면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는데 명의예요, 제가 볼 땐. 저도 그래도 진료를 그분한테 간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딴 데 창업을 해버리면은 망했어요. 인기가 없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결국은 실력이 좋으면 다 올 것 같잖아요. 와가지고 그 사람이 실력은 좋은데 텅텅 비니까 후기하기 민망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저는 지방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신문사인데 신문사에서 원하는 스펙이 1도 없어요. 뭐 국어국문학과? 네, 그 정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지방대고? 남들은 그러는 거죠. 너 거기 절대 못 들어간다. 야, 거긴 그래도 대기업이야. 이거 뭐 중견기업도 아니고.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 언론사인데 거길 네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 해외 파들도 되게 많은데 이력서를 제가 막 이것저것 적다 보니까 한 7장을 적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하려고 하는 것들 쭉 적어놓은 거죠. 서류가 통과가 된 거예요. 있는 거를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옛날에 도와드렸던 일 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한 2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와가지고 이제 면접 보는데 면접 때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5명씩 들어가요. 5명 들어가고 5명 나오는 데까지 계속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5분 걸리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에게 좀 오도안을 뽑고 싶게 만들지? 차별화되게 보일 수 있는. 예. 들어가서 질문 한번 받았다가 그냥 바로 다음. 이렇게 되는 분위기겠네. 라는 걸 추측을 한 거죠. 그 전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경쟁사를 좀 이렇게 본 게 있어요. 7명이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에 먼저 한 명이 물어보고요. 답변 한 번 딱 하니까 끝났어요. 또 거기서 질문 오고 그 답변 한 번 하고 끝나고. 오도환 씨 그러길래 네, 제가 오도환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먼저. 네, 먼저 여쭤봤죠. 근데 문제는 선빵을 칠 때도 또 이게 규칙이 있었던 게, 저기 7명이 있는데 나이가 제일 지긋하고 저분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오도환 씨 제가 할 말씀 올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딱 그쪽을 쳐다본 거예요. 아, 일부러 좀 높으신 분, 네. 높아 보이는 분. 네. 왜냐면 그분에게 의견을 구하면 그분이 오케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제 얘기를 못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는 남아요. 얘기해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고 이렇게 있지만은 다른 경쟁사들 더 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부족한 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오히려 해버리니까 하니까 뭐래요? 거기서 더 듣고 싶다고 뭐 중간에 말을 못 끊더라고요. 더 해버려요? 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화두인 거잖아요. 자기도 원치 않는 장소에 와 있어서 원치 않는 질문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알고 싶지 않은데 계속 물어봐야 되는 되게 지루하고 따분한 상황인데, 저는 자기네 회사의 이야기를 하고 회사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화제전환이 되면서 자기들이 잘하는 주제가 되니까 신나죠.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더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더 해보라고. 이제 딱 걸렸죠, 이제. 판을 키웠네,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막 얘기 들었더니 제가 할 얘기 다 드리고, 저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거를 어느 정도 보고 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 초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런 거고 내 장점은 이건데 이거랑 딱 매칭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제시해주면 오히려 저를 안 뽑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지 않을까? 마케팅의 주 맹점, 사고예요. 끊임없이 이제 사고를 해라. 예,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오자에서 한 바퀴를 돌 때 다시 한번 사고를 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해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정확하게 저 사람들에게 니즈, 우리 고객이 타겟이 누군지, 이 타겟이 저는 면접관이었고, 그럼 면접관한테는 어떤 주제가 면접관이 궁금해할 질문이지, 그리고 면접관은 어떤 걸 원하지, 어떤 인재를 원하지,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내가 면접관이었다면 나는 이런 인재를 원할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일할래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머리 쓰고 아까까지만 해도 머리 싸매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역으로 제시해 줬으니